지금부터 SMAT 서비스 경영 능력 시험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SMAT는 구성원의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 최초 통합형 경영 능력 평가 그리고 인증 서비스로 A, B, 그리고 C까지 세 가지의 모듈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모듈 A는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을, 모듈 B는 서비스 마케팅과 세일즈를, 모듈 C는 서비스 운영 전략을 다룹니다. 모듈 A를 취득하면 실무자, 모듈 A와 B 혹은 A와 C를 취득하면 관리자, A부터 C까지 모두 취득하면 컨설턴트의 대우를 받습니다. 오늘은 모듈 A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듈 A의 검정 목표는 고객 접점에서 올바른 비즈니스 매너와 이미지를 바탕으로 고객 심리를 이해하고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현장 커뮤니케이션 실무자를 양성하는 것에 있습니다. 시험 과목으로는 비즈니스 매너와 에티켓, 이미지 메이킹, 고객 심리의 이해, 고객 커뮤니케이션, 회의 기획 및 의전 실무로 총 5과목입니다. 오늘은 모듈 A의 5과목 내 주요 개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P 분석입니다. 마케팅에 4P 분석이 있다면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에는 3P 분석이 있습니다. 3P 분석은 프레젠테이션 3요소 중 플래닝, 즉 기획과 구성에 해당됩니다. 먼저 people, 사람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할지,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분석하고 청중이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가를 분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중의 연령, 교육 수준, 참석 이유, 규모 등 청중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배경 지식을 확보했을 때 프레젠테이션 효과는 증대됩니다. 둘째는 목적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발표자는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이유와 청중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명확하게 인지해야 됩니다.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이 2가지 이상의 복합적인 경우에는 각 비중을 분석 내용에 따라 적절히 안배하여 전달할 내용을 기획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인 정보 전달과 설득에 따라 중점 사항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소와 환경을 파악해야 됩니다. 장소를 파악하기 위한 3가지 항목으로는 회의장, 실내 환경, 실내 배치가 있는데 진행 장소에 대한 사전 답사를 통해 장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 장소나 환경, 좌석 배치 등에 따라 프레젠테이션의 효과나 청중들의 반응,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장소의 크기, 좌석이나 가구 배치, 스크린이나 방음 여부, 냉난방 작동 여부 등 세부적인 부분까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행동론의 아이드마 모델입니다. 미국의 클랜드 홀 교수가 제창한 모델로 광고를 통한 고객의 구매 심리 변화를 어텐션, 인터레스트, 디자이어, 메모리, 액션의 앞머리 글자를 따서 단계화한 모델입니다. 주의 단계에서는 광고가 고객의 주의를 끌어 고객은 상품과 서비스를 인지하게 됩니다. 관심 단계에서는 고객이 흥미를 일으켜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단순 인지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시작됩니다. 욕구 단계에서는 고객이 상품, 서비스의 장점을 통해 구매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기억 단계에서는 단순 욕구에서 구체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진입하게 되는데 고객은 욕구를 기억하고 이를 구매라는 과정으로 이행하려고 합니다. 실행 단계에서는 욕구의 기억이 실제 실행으로 이어져 구매로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마이어스 산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스 산업은 기업 회의, 포상 관광, 컨벤션, 전시 박람회와 이벤트의 영문 앞글자, 미팅, 인센티브 스트립, 컨벤션스, 익시비전 앤 이벤트의 MICE를 딴 것입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국제회의와 전시회를 주축으로 한 유망 산업을 뜻하며 광의적으로는 참여자 중심의 보상 관광과 메가 이벤트를 포함한 융복합 산업을 뜻합니다. 마이스 산업은 대규모 그룹을 대상으로 고소비, 양질의 관광객을 대량으로 유치할 수 있는 고급 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이며 고용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공공성과 경제성 그리고 지역성을 띱니다. 또 국제회의 개최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개최지 이미지 제고, 호텔, 쇼핑 등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성이 있는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관광 연계성이라는 특징도 띠고 있습니다. 이 특징들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면 공공성은 마이스 산업 개최에 있어 정부와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마이스 산업의 대표적인 시설인 컨벤션 센터의 경우 이를 건립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고 이후에도 꾸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교통이나 통신, 법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다음 경제성은 단체 관광객을 동시에 유치하므로 높은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1차 파급 효과는 관련 시설의 투자, 생산 및 고용 유발 등의 효과이고 2차 파급 효과는 소비자가 지역에 머무르며 지출하는 숙박, 음식, 레저 등에서 발생하는 고용과 소득의 증대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또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개최가 가능해서 비수기 타겟책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지역성은 마이스 산업이 지역의 고유한 관광과 문화, 자연 등의 특성을 바탕으로 산업과 연계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고유의 독창적인 문화적 이미지와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으며 지방정부는 마이스 산업을 지역 홍보 수단으로 삼아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관광 연계성은 위에도 말씀드렸듯이 소비자들이 숙박과 레저에 지출함으로써 관광시장이 발전하게 되고 신규 시장 개척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회의 관련 사항에 국내의 보도나 방송 매체들을 통해 관광시장을 홍보할 수도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그레고리 스톤의 고객 유형 분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레고리 스톤은 고객이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얻고자 하는 주요 가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의 고객 분류를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경제적 고객은 절약형 고객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고객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고객입니다. 분석적이고 까다로우며 경쟁사에 대한 정보도 많아서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는 부류입니다. 다음으로 윤리적 고객은 도덕적 고객이라고 하며 기업의 윤리적인 행동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윤리적인 이미지의 기업을 선호하며 비윤리적인 기업은 개인의 이익과 상반돼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개인적 고객은 개별 추구화 고객이라고 하며 개인적 교류와 자신에 대한 인정을 추구하는 고객입니다. 이런 고객들에게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화된 고객 관리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진행할 때 효과를 더 크게 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의적 고객은 자신의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편의성을 중시합니다. 비용보다는 편익을 중시해서 추가 비용을 지불할 의향도 있는 고객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어리어 법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어리어 법칙은 협상할 때 논리적이고 강한 인상을 주는 방법입니다. 먼저 주장을 해야 됩니다. 주장의 핵심 부분, 즉 결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 패키지 가격은 기존 가격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유, 근거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원하시는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회사가 투자하는 기본 비용이 얼마다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유나 근거에 관련된 증거나 사례를 제시합니다. 상대방에게 자료를 보여주며 타사와 자사의 비용을 대조해서 보여주는 것이 예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한 이유와 증거들을 정리하며 다시 한번 핵심을 강조해 줍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SMAT 서비스 경영 능력 시험 모듈 A의 주요 내용과 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SMAT 자격증 취득을 통해 서비스 실무에서 고객 이해도를 높이고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